안녕하십니까. 경영학 권우주입니다. 자, 지금 요 뒤쪽에 이렇게 적어 놨듯이 지난 7월 24일 날 시행한 공무원 경영학 정답 해설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시험을 치셨었을 때 경영학 느낀 점이 어떻습니까? 자, 제가 이제 주위에서 시험을 쳐보신 분들이 저한테 이제 연락을 주셔서 또 뭐 톡이나 메일이나 이렇게 해서 원래 시험 어려웠습니다. 또 간혹 가다가 어떤 분들은 뭐 다른 사람한테 물어봤는데 자기는 괜찮았다. 자, 물론 저한테 이제 그렇게 말씀해 주신 분을 제가 뭐 이렇게 뭐 한다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자기는 괜찮았는데 다른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요번 시험이 어려웠다 하더라. 이러면서 이제 저한테 연락을 많이 주셨어요. 또 어떤 분들은 강의 시간에 교수님이 찍어준 거 이런 것만 했었는데 거의 그렇게 나왔다. 그래서 경영학은 걱정 안 한다. 이렇게 이제 하신 분들도 있고, 그리고 올해부터는 경영학도 공개가 됐죠. 정답도 공개가 되고, 그죠? 자, 공개가 됐으니까 여러분들이 더 잘하실 겁니다. 경영학 원래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물론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일반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경영학 어렵지 않았어요. 왜? 제가 강의 시간에도 항상 말씀드렸죠. 문제가 공개돼야 된다. 문제가 공개 안 되니까 경영학에서 그렇게 특정 어떤 타이틀을 그렇게 우리가 번역해서 사용하는 용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용어를 제시를 해가지고 이전에 시험 문제도 나오고 했어요. 경영학에서는 그 단어, 그 영어를 이렇게 안 쓰는데도, 그러니까 공개가 안 되다 보니까 조금 심하게 말씀드려서 그냥 신경 안 쓰고 문제를 내는 겁니다. 근데 이제 원래 공개가 딱 되니까 어때요? 정말 경영학 문제 같은 문제가 출제가 된 겁니다. 누가 봐도 왜? 잘못되면 크레임 들어오니까. 그래서 정말 수험생들이 경영학을 전공했든 안 했든 어떤 교재를 보면 가장 좀 일반화된 문제들을 좀 내야 되겠구나. 그렇게 해서 정말 문제다운 문제가 나온 겁니다. 물론 이제 한두 문제에서 정말 그거는 전공자 아닌 다음에는 굳이 알 필요가 없는 어떤 이론들도 나오기도 했어요.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봤었을 때는 아주 경영학은 뭐 쉽다 하면 여러분들 수험생 입장에서 웃기네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다. 이해되시겠죠? 그러면 제가 이제 문제를 한번 쭉 풀면서 설명을 간략하게 해드릴 건데, 특히 해커스에 저하고 하신 분들, 제가 강의 시간에 주장한 거 있죠? 정말 잔소리같이 매 시간 그거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다 문제화 다 됐어. 그죠?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우리는 연구하러 온 게 아니다. 수험생이다. 우리는 시험 치러 오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어때요? 막 깊이 있게 안 해도 된다. 그래서 자, 요거는 꼭 하십시오. 또 요거는 뭐 그냥 알고 계시면 됩니다. 또 요 부분은 스킵하셔도 됩니다. 뭐 넘어가도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그거 잘만 활용했었으면 절대 경영학 80점 넘어갑니다. 그죠?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한테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따라와 주셔야 되는데 본인 습관대로 정말 쓸데없는 것까지 알아야 되는 양, 또 그런 부분을 질문을 하고 Q&A에,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목표를 정해놓고 어느 과목이든 마찬가지입니다. 앞에 있는 교수님이 자 이렇게 하십시오 하면 따라오시면 돼. 그죠? 그래서 일단은 2021년도는 끝이 났고 또 반드시 여러분들 좋은 결과가 있을 거고, 혹시나 만에 하나 이제 본인이 생각했는 것만큼 어떤 결과가 좀 안 나왔다, 이렇게 해서 내가 다시 한번 내년에 준비해야 되겠다 이러신 분들이 참고하시라고 제가 조금 서두에 정답 해설하기 전에 조금 뭐 듣기 좋은 소리는 아니지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25문제를 쭉 하면서 여러분들이 저하고 했던 그 교재에 몇 페이지에 있다, 요까지 제가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거 한번 찾아봐. 여기 있었네. 그리고 제가 또
어떻습니까? 이론도 마찬가지, 문제 풀이할 때도 마찬가지. 혼자 생각하지 마라. 이것도 답이 아닙니까? 이거는 답도 되는데 이런 거 생각하지 마라 그랬죠. 제가 뭐라 그랬죠? 제시된 보기에서 가장 틀린 거, 예를 들어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뭐 바르지 않는 것은 이렇게 나왔을 때는 제시된 보기에서 가장 틀린 걸 선택해라. 또 다음 설명 중 맞는 것은 이렇게 나오면 제시된 보기에서 가장 맞는 보기, 지문을 선택해라. 이 말을 제가 엄청 많이 했을 겁니다. 근데 그걸 안 들어. 예를 들어 답이 1번이면, 정답이 1번이면 2번도 왜 답이 안 될까? 2번도 답이 되지 않아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내가 얼마나 말씀을 드렸는데도. 그래서 제가 이론, 그 다음에 문제 풀이 시간에 말씀드렸었던 거 그거 다시 한번 상기해봐요. 그러면서 저하고 요 기출문제를 한번 보시면 맞네, 이거 답이었네, 이렇게 하실 겁니다. 제발 혼자 생각으로 이렇게 추상적으로 이거는 뭐 혼자 생각 절대 하지 마요. 저는 대학 때하고 지금까지 따지면 경영학을 그죠? 한 3, 40년 했어. 그런데도 이제 여러분들한테 강의할 때는 어떻게든지 쉽게 하고 또 정답을 찾는 게 우리는 수험생 목적이니까. 그래서 제가 잔소리같이 제시된 보기에서 답을 찾아라. 가장 맞든지 틀렸든지 그런 걸 강조를 드렸었던 겁니다. 자, 이제 또 뭐 정답 해설 들어왔는데 또 너무 잔소리 많이 하면 또 싫어하실 거니까. 자, 이제 문제를 하나 보도록 하죠. 자, 여러분들 공개가 다 됐으니까 여러분들 다 옆에 있죠? 자, 공개된 문제하고 옆에 제 권우주 경영학 교재 딱 놓고 같이 한번 봐요. 왜 여러분들이 정답을 놓쳐? 정말 최소한 80점 이상 다 나와야 돼. 자, 한번 봅니다. 자, 1번. 조직을 구축할 때 분업을 하는 이유로 가장 옳지 않는 것은? 자, 제가 문제 풀 때 또 뭐라 그랬어요? 이론 파트에서 문제 파트 할 때나 문제집 할 때 문제에서도 키워드를 찾아라, 이런 말 엄청 많이 했죠. 그런데 이제 전부 나름대로 주관이 쫙 뚜렷해서 말 안 들어. 자, 문제에서도 키워드를 찾아야 돼요. 자, 1번 문제의 키워드는 뭡니까? 분업입니다. 분업. 근데 분업을 하는 이유니까 내가 사장이다. 직원들한테 분업을 시켜줘야 돼. 왜 분업을 시켜주느냐? 근데 그 이유에 옳지 않는 거. 분업이라는 의미를 알고 계셔야죠. 조직행동론에 나오는 겁니다. 분업은 뭡니까? 너는 요것만 해. 그냥 쉽게 말씀드려서 책에 있는 그 문장 이론대로 말씀 안 드리고, 자, 너는 요것만 해. 너는 요것만 해. 왜 그래 합니까? 내가 이것저것 2개, 3개를 하는 것보다 한 가지만 계속 하면 어때요? 전문화가 되어버리고 실력이 팍팍팍 늘죠? 우리가 그냥 생각하더라도, 경영학 아니더라도. 그죠? 그거 하는 이유가 아닌 거. 자, 1번. 업무 몰입의 지원. 어때요? 이거 말도 안 돼. 근데 이제 여러분들은 어때요? 습관이? 제가 그렇게 잔소리를 해도 자꾸 보기를 해설을 하려고 그래. 해석을. 해석할 필요 없어요. 분업하는 이유하고 틀린 거. 답 1번이지. 왜? 자, 몰입이 들어가요. 몰입이. 업무 몰입을 지원해 준다는 거는 뭡니까? 직무 설계. 그죠? 그 답은 1번. 자, 그러면 이제 답 찾았다 치고, 아니면 답을 못 찾았다 치고라도 2번, 3번, 4번을 한번 보죠. 지금 문제 정답 해설 그렇게 해가지고, 자, 이렇게 물었으니까 이게 답입니다. 이래 보면 의미가 없어. 이걸 또 하나하나 그냥 여러분들 이해하시기 쉽게 간략하게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어때요? 숙련화 재고. 재고라는 말 알죠? 업그레이드 시키는 거. 숙련화, 맞죠? 왜? 너는 요것만 해. 2번 당연히 분업하면 어때요? 요거 생기죠. 그 다음에 3번 관찰, 평가가 용이해야 되는, 맞죠? 그래야 결과가 어떤지를 알 수 있지. 그죠? 그 다음에 전문화, 이거는 뭐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지. 한 가지만 하니까 전문가가 돼버려. 이거 어때요? 제가 이제 난이도는 중으로 이렇게 쳤지만 난이도가 하야. 그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면 직무, 업무 같은 말입니다. 그죠? 그거를 몰입하고 관련 있는 거는 우리가 인적 자원 관리에서 뭡니까? 잡 디자인, 직무 설계, 직무 만족. 그죠? 그래서 직무의 어떤 가치, 교육 이런 거를 통해서 하는 게 1번. 그렇죠? 맞네.
1번이 거리가 머네. 근데 제가 이론할 때도 자꾸 키워드 위주로 하시라 그랬죠. 전체를 다 생각하면 이것도 막 헷갈려. 키워드식으로 하면 업무 몰입을 지원해 준다. 분업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2번, 4번은 확실하지, 그죠? 그럼 1번도 뭔가 결과치가 숙련도가 높아지거나 전문화가 돼가지고 생산량이 결과치가 확실히 드러나야 돼. 드러나지 않는 거는 굳이 분업할 필요가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딱 들어보니까 맞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분업이라는 의미는 뭐죠? 교재에 다 있어요. 과업의 범위나 깊이 이런 것들을 할당하는 것 이렇게 나옵니다. 교재 어디에? 477페이지에. 그래서 제가 이론하면서도 말씀드렸을 겁니다. 경영학은 거두주 경영학 교재 요거 잘 보시고 강의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거 잘 듣고 따라오시면 누구나 경영학은 80 이상 맞게 해드린다. 자신 있다. 뭐 이렇게 말씀드린 거 기억나시죠? 1번 477페이지 한번 봐요. 그죠? 자, 이제 이렇게 되죠. 1번 틀리신 분들. 절대 어렵게 생각하지 마요. 교재에 있는 내용, 키워드 딱 해놓으면 결국 그게 시험 문제에 나와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2번 한번 봅니다.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법의 설명. 이거는 뭐 엄청 강조드렸죠. 이거는 무조건 나온다. 테일러 포드는. 기본적인 거 기본. 이거는 매해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테일러 포드. 묻는 방법이 다르다 뿐이지. 왜? 경영학의 아버지인데. 그죠? 품질 경영 과목에서 경영학으로 바뀐 첫 해 1번 문제도 맹 테일러였어요. 그 테일러 포드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라고 말씀드렸죠. 또 와버렸어. 자, 봅니다.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법의 설명으로 틀린 거. 자, 이거는 기본이죠. 내적 보상을 통한 동기부여. 어때요? 보기, 문제 1번하고도 똑같아요. 나머지 보기 뒤에 거 볼 필요가 없어. 테일러는 뭡니까? 한 만큼 줄게. 효율성을 중시했죠. 한 만큼 줄게. 열심히 일해. 강제적으로는 안 시킬게. 니 한 만큼 줄게. 그래서 뭐죠? 차별적 성과급제. 그죠? 그럼 차별적 성과급제. 니 한 만큼 줄게. 내적 보상입니까? 외적 보상입니까? 인적 자원 관리할 때에도. 한 만큼 줄게. 경제적 보상 한 만큼 줄게. 임률, 고저 두 개로 해서 한 만큼 줄게. 뭡니까? 과업 정해주고 니 한 만큼 줄게. 내적 보상이 아니고 외적 보상이죠. 이건 완전 틀리죠. 내적 보상으로 나오니까. 이것도 너무 쉽죠. 그래서 2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저는 난이도 하를 줍니다. 이거 틀리셨다 하면 경영학 공부 안 하셨고 제 말 잘 안 들으신 거야. 그죠? 얼마나 강조했어. 그 다음에 표준화를 통한 효율성 향상 맞죠? 고전학파니까. 그 다음에 선발, 훈련, 평가의 합리화 맞죠? 왜? 과학적으로 관리했으니까. 스톱워치. 나름대로 과학적으로 종업원 선발, 효율적 관리. 그렇죠? 그 다음에 계획 실행의 분리. 맞죠? 이것도. 왜? 과학적 관리에 의해서 과업을 정해주고 계획하고 직접 한번 해봐. 그렇게 함으로써 외재적 보상, 효율성 중시. 자, 그럼 뭐 예를 들어 보기 4번이 긴가민가 하더라도 보기 1번 완전 틀렸잖아요. 차별적 성과급제인데. 내적 보상은 뭡니까? 변혁적 리더십 할 때 우리 그 이론 강의할 때 다 했어요. 내적 보상은 뭐죠? 나는 돈 별로 필요 없어. 내가 이 일을 함으로써 내가 성취감을 느껴. 자존감을 느껴. 성취감을 느껴. 그게 내적 보상이잖아요. 외적 보상은 돈 줘. 내 한 만큼 돈 줘. 나는 무조건 경제적 보상이 있어야 돼. 그죠? 그러면 지금 모든 거의 시험 문제는 우리 경영학 교재가 이랬어요. 그죠? 전체를 딱 봤을 때 보면 서로가 연결이 다 돼요. 그걸 딱 보면 내적 보상, 외적 보상, 인적 자원 관리할 때도 했고, 특히 테일러는 차별적 성과 급제고 과업을 주고 달성했나 못했나 임률, 고조로 두 가지로 구분했고 1번 완전 틀렸지. 그렇죠? 쉽죠? 또 저하고 같이 해보니까. 자, 그 다음에 3번. 그럼 요거는 교재 어디 있어요? 18페이지에.
저 교재 쓸 때 신경 많이 써서 합니다. 그게 8판이잖아요. 여러분들하고 한 거 8판. 그래서 교재 저는 정말 시험에 필요한 수험생들이 필요한 다 때려 놨어요. 물론 이제 출제자가 막 교재 없는 거 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정말 기본적으로 이 정도 알면 시험은 응시할 수 있다라는 내용은 다 집어넣어 놨어요. 그리고 18페이지에 보시면 나와요. 2번은. 그죠? 그 다음에 3번.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노동자의 3가지 기본 권리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이것도 조금 어려울 수는 있는데, 원래는 요거는 경영학 문제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요거를 이제 조금 더 심하게 이야기해 보면 노동법하고 좀 관련이 있다 보니까, 경영학에서는 조금 안 맞을 수도 있지만, 우리는 뭐예요? 인적 자원 관리에서 노동조합, 그죠? 노사관계, 이런 거 했죠? 그렇게 이게 문제가 나와도, 이거는 경영학에 왜 나왔어? 할 수는 없는 거. 자, 그래서, 뭐죠? 노동자의 3가지 기본 권리, 이게 뭡니까? 노동 3권. 이런 거 안 했는데 왜 안 해? 했지. 교재 376페이지에 보시면 핵심 체크 팁 이렇게 해가지고 노동 3권 있어요. 자, 제가 교재를 최소한 3회독, 5회독 하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가지고 보면 핵심 체크나 팁 보셨을 때 이거 나와요. 단결권,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 요게 노동 3권. 2번 틀렸고. 그래서 저는 요건도 난이도 하를 줬어요. 그죠?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난이도 이거는 뭐 그렇게 이제 신경 쓰시지는 마시고. 자, 지금 어때요? 3번도 너무 쉽죠? 교재도 있었고. 또, 단체 협의권 좀 생소해. 단체 협약은 있었어도. 그렇죠? 답 나왔고. 그 다음에 4번. 가치사슬 분석에서 본원적 주된 활동에 해당된 이것도 난이도 저는 하를 줬어요. 자, 포토와 관련된 거 크게 3가지였습니다. 그죠? 제가 지금 일부러 말 만들어내는 거 아닙니다. 강의 시간에 이야기 다 했어요. 문제 풀이할 때도 마찬가지고. 포토와 관련된 거 3가지 무조건 시험 문제 나옵니다. 이번에 가치사슬이 나온 거야. 가치사슬은 무조건 뭘 물어본다 그랬어요? 강의 시간에 제가 이야기 다 했어요. 안 한 거 했다 안 갑니다. 왜, 인강 보면 다 드러나는데, 안 한 거 했다 안 해요? 자, 가치사슬에서 만약에 시험 문제 나오면, 뭐라 그랬어요? 본 또는 주활동, 보조활동, 지원활동, 이거 2개 구분하는 것밖에 안 나옵니다. 말씀드렸죠? 뭡니까? 자, 쭉 해서 주활동, 본원적 활동에 해당 안 되는 거 찾죠. 이거 다음 놓친 사람 있어요? 1번은, 보기 1번은 함정입니다. 보기 1번 구매, 아싸, 이래 버리면 안 돼. 보기 1번의 구매는 뭡니까? 이거는 물류, 투입활동. 원재료를 구매한다는 거. 주활동의 첫 번째에 들어갑니다. 물류활동에. 근데 보기 4번 딱 보니까 연구개발 R&D, 인적자원개발, R&D, 재무, 디자인, 기획, 이런 거 전부 지원활동. 이거는 더 이상 제가 설명을 드릴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보기 2번 생산은 뭡니까? 최종 제품 생산활동, 인바운드, 아웃바운드, 그 다음에 판매, 4번째, 판매 및 마케팅, 주활동. 이런 거는 조금 지문을 살짝 흔들어 놨지만 보기 4번 완전 틀리죠. 주활동, 보조활동에 구매가 다 들어가요. 근데 지원활동의 구매는 뭡니까? 기술이나 설비를,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서 이제 바깥에서 사오는 거고, 주활동에서 물류활동의 구매는 원재료를 구매하는 거예요. 교재에 다 있어요. 이거는 교재 몇 페이지냐면 59페이지. 딱 보십시오. 그냥 맞출 수 있는 거. 어려운 거 절대 없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5번에. 자, 요거는 제가 난이도 중으로 줬어요. 왜? 살짝 생소한 게 보기가 많이 나와.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찾을 수가 있어요. 자, 타인 자본 비율에 따라, 요게 키워드야. 그러면 예를 들어 문제 4번의 키워드는 뭡니까? 본원적인 활동. 문제 3번의 키워드는 노동자의 3가지 기본 권리. 문제 2번의 키워드는 테일러, 과학적 관리법. 테일러가 주장한 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5번의 키워드는 뭡니까? 타인 자본 비율에 따라, 타인 자본 비율에 따라니까 뭐죠? 타인 자본을 얼마만큼 많이 썼나 적게 썼나, 거기에 따라 가지고 여러 가지 수익의
그죠? 뭐 이렇게 차이가 일어난다. 이걸 뭐라 하냐? 뭡니까 이게? 레버리지. 이거 답이 그냥 바로 나와야지 이거는. 그래서 이것도 교재 보면 661페이지에서 664페이지까지 보시면 영업 재무 레버리지, 영업 레버리지, 재무 레버리지, 결합 레버리지 이런 거 있죠. 거기에 영업 레버리지나 재무 레버리지 설명할 때 보면, 그죠? 설명할 때 보면 어떤 게 나와요? 고정비, 타인 자본을 어떻고 저떻고. 이거는 그냥 답이 1번입니다. 이건 더 설명이 안 돼. 자, 그 대신에 여기 보기 2번, 3번, 4번이 처음 접하시는 분이 많을 겁니다. 근데 1번 너무 딱 답이 나오니까 2, 3, 4는 몰라도 돼. 그렇죠. 우리는 이제 정답 해설이니까. 자, 가중효과는 뭡니까? 가중효과는 썸메이션 뭐 이렇게도 이야기를 해요. 이거 외우시라는 거 아닙니다. 가중. 뭐를 자꾸 더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문제하고 좀 차이가 나요. 그래서 하나 보다가 두 개 이상이 우리 흔히 이야기하는 시너지 효과. 시너지 효과는 틀립니다만 하나 보다가는 두 가지 이상의 어떤 효과가 훨씬 더 크다. 또 가중은 비중에 따라서 가중 평균 이런 거 있죠. 그죠? 그 비중에 따라서 중요도를 결정하는 걸 보고 또 가중 효과라고 합니다. 재무에 있었어요. 그죠? 문제하고 완전 틀렸고. 톱니바퀴 효과, 요거는 뭐냐 하면 경제에서 주로 많이 써요. 근데 경제에서 또 일부분이 경영입니다. 그죠? 그리고 톱니는 뭡니까? 이게 톱니입니다. 톱니. 톱은 세로로 이렇게 되는데 이게 아니고 그걸 약간 조금 빼딱하게 놓으면 우리 계단을 생각하시면 돼요. 계단. 그게 뭐죠? 자꾸 수준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연봉이 자꾸 많아지거나 내가 자꾸 수입이 많아지면 굳이 이제 예를 들면요. 그냥 라면 먹었으면 배가 불러. 근데 내가 돈이 좀 많아졌어요. 이제 나 고기를 먹어야 돼. 그리고 한 단계 올라간 겁니다. 그래서 소비의 어떤 형태나 어떤 소비의 패턴이 좋아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올라가다 보니까 나중에 수입이 확 줄었을 때 확 못 내려오는 거야. 그게 이제 주로 이제 경제의 용어 중에 하나가 톱니바퀴 효과입니다. 우리 그렇잖아요. 그죠?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옛말에 그런 말도 있습니다. 그죠? 자, 자동차는 작은 거에서부터 큰 거로 쭉 타고 간다. 특히 이제 남자들. 배기량이 큰 걸로. 그러다가 정말 뭐 사업이 안 됐거나 망해갔었을 때 차는 웬만해서 못 줄인다. 마지막에 줄인다. 뭐 이렇게 이야기해요. 또 이제 뭐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집. 자꾸 이제 막 큰 집에서, 그죠? 뭐 반지하에서 살다가 이제 원룸 1층에 왔다가 투룸으로 갔다가 3룸으로 갔다가 이제 아파트로 갔다가 이제 자꾸 커졌을 때 이렇게 자꾸 커지는 겁니다. 그러다 만약에 이제 수입이 없었을 때 다시 어때요? 반지하로 가 이러면 물론 뭐 살아야 되니까 가기는 가겠지만 정신적인 어떤 폐해가 온다는 거죠. 뭐 이런 거 우울증에 빠지든지. 이해되시겠죠? 이게 톱니바퀴 효과입니다. 문제하고 또 완전 틀린 거. 그 다음에 비례 효과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는 프로포션입니다. 프로포션인데 이거는 뭐 굳이 또 말할 필요는 없고 그냥 말 그대로 비례 반비례를 생각하시면 돼요. 어떤 양과 질이 계속 같은 어떤 일정 관계를 가지면서 증가하든지 감소하든지. 문제하고 완전 틀리죠. 그래서 요거는 뭐 굳이 따지면, 그죠? 요것도 이제 중으로 제가 이제 분류를 한번 해봤는데, 661페이지에서 664페이지 한번 딱 보시면 돼. 레버리지라는 것은 문제 5번 내용. 그렇죠? 자, 그 다음에 6번에 자, 다음 기업이 세계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취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이다. 세계화 키워드. 이 중에서 경영 관리를 위한 이슈나 의사결정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거. 자, 이걸 문제 해석을 잘 해야 돼요. 이거는 뭡니까? 기업들은 세계화를 많이 한다. 세계화가 뭡니까? 세계화는 다른 나라에 나가는 겁니다. 특정 나라에 국한되는 게 아니고 다른 나라에 막 여러 나라에 나가는 겁니다. 근데 여러 나라에 나가다 보니까 의사결정이나 여러 가지 이슈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거기에 대한 의사결정을 많이 해야 된다. 각각의 나라에 대한 이슈나 의사결정. 각각의 나라에 대한. 그럼 어떻게 돼요? 첫 번째, 보기 1번. 글로벌 소싱. 틀렸죠? 글로벌 소싱은 뭡니까? 여러 나라에서 원재료, 자료를 구하는 겁니다. 부품 조달. 이것도 교재에 나옵니다. 여기 120페이지인가 있어요. 문제하고 틀려요.
그 다음에 전략적 제휴. 이건 뭐죠? 전략적 제휴. 전략적으로 제휴 조인트 하는 겁니다. 왜? 약점 보완하려고. 문제하고 완전 틀려요. 그 다음에 해외 자회사. 해외 자회사 세계화. 그 나라와 관련돼서 이슈나 의사결정이 많아. 이슈도 많이 생겨나고 의사결정에서 거기에 맞는 의사결정을 막 많이 해야 돼. 관계 있겠죠. 해외에 나가 있는 자회사니까. 답 3번. 그 다음에 프랜차이즈. 문제하고 완전 틀리죠. 프랜차이즈는 뭡니까? 계약 관계에 의해서 본점 가맹점이 있는 거. 교재에 다 있어요, 이거. 그죠? 특히 여기 문제 6번 같은 경우에는 세계화. 그 다음에 그 이슈나 의사결정이니까 그 나라에 맞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나라에 맞게. 그럼 해외 자회사밖에 없지. 그리고 지금 문제 6번 같은 경우에는 나머지 지문은 완전 동떨어져 있어요. 6번 이거 제가 이제 중이라고 했는데 그 중이라고 한 이유는 뭐냐 하면 6번 문제를 잘 해석을 하셨나 못 하셨나 그것 때문에 그런 거고, 지문만 딱 봐서는 이거 하입니다. 하. 1번, 2번, 4번 전혀 상관없는 지문. 전혀 무관한 지문. 그렇죠. 그래서 이제 또 국제화를 함으로써 또 기업이 여러 나라에서 기업 활동을 하는 거. 그럼 어때요? 6번 문제 한번 싹 읽어보시면 맞죠? 그죠? 전략적 제휴는 117페이지에 강의고, 한번 쫙 보시면 돼. 이것도 무조건 맞추셔야 돼. 자, 7번. 손익분기점을 파악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정보에 해당되지 않는 거. 이것도 어렵다고 생각하셔버리면 안 돼. 왜? 마케팅에도 손익분기점 설명이 나오고 공식이 나오고, 재무에서도 손익분기점 공식이 나옵니다. 손익분기점 하에서의 매출액이나 매출량. 자, 요거 간혹 가다가 계산 문제가 나올 수 있는데, 요거 공식, 이렇게 계산 문제 나오면 틀려도 상관없다. 계산 문제 신경 쓰지 마십시오. 이렇게도 말씀드렸죠. 다행히 2021년도 올해 시험에서는 계산 문제가 하나도 안 나왔어요. 그죠? 그렇지만 요 7번 같은 경우에는 계산 문제나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돼요. 공식을 알면 풀 수 있는 거. 자, 어때요? 영업이익 상관없어. 그럼 손익분기점 공식을 알고 계셔야 돼. 그럼 마케팅에 230페이지에 나오고, 재무관리에 658페이지에 나옵니다. 분자가 총고정비야, 총고정비. 보기 1번은 무조건 나와요. 그 다음에 1 마이너스 해가지고 단위당 변동비용 나누기 단위당 판매비용 가격. 그 1, 2, 3번은 들어가야 돼. 제품 가격이나 단위당 판매 가격이나 같은 말입니다. 와, 교재에는 단위당 판매 가격으로 나왔는데, 근데 보기는 제품 가격인데 제품 가격하고 단위당 판매 가격하고 틀리다고 생각하시는 분 있어요? 그건 안 돼요. 아빠나 아버지나 같은 겁니다. 그래서 손익분기점 공식. 근데 요거는 제가 중으로 했어요. 왜? 계산 문제는 나중에 하고, 일단 이론부터 하고. 그죠? 그래서 이제 문제 풀 때는 매출액, 매출량 뭐 이렇게 해서 한번 보시기는 보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는 계산 문제 싫어. 여러분들은 싫어. 그죠? 그래서 경영학을 싫다 하잖아요. 왜? 재무하고 회계 때문에. 그래서 제가 요거는 공식에 입각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정말 쉬운 건데, 요거는 제가 중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230하고 658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다 나와. 제 교재에. 자, 그 다음에 8번에 다음 중 생산성이 저하될 위험이 가장 큰 상황에 해당되는 거. 이것도 제가 중으로 분류는 했지만 이것도 하. 자, 생산성이 저하된다는 건 뭡니까? 결과가 잘 안 나오는 겁니다. 결과가 잘 안 나오는 건 어떤 게 돼요? 일 안 할 때입니다. 일을 하더라도 서로 짜고, 야, 우리 하는 척만 하자. 이론할 때도 설명드렸어요. 자, 1번 뭡니까? 집단 응징력이 높고, 똘똘 뭉쳐. 협력 잘 돼. 그런데도 거기에 집단하고 조직 목표까지 일치해. 1번 최고 좋은 거. 이거 생산성 저하돼요? 생산성 저하될 위험이 있어요? 아니죠. 그럼 2번. 응집력은 높아요. 똘똘 뭉쳐. 근데 거기 딱 보니까 집단하고 조직의 목표가 일치하지 않아. 그럼 방금 제가 말씀드린 건 뭡니까? 야, 우리 하는 척만 하자. 우리는 하는 척만 하고 일하지 말자. 똘똘 뭉치는 거야. 이게 답이지. 그럼 나머지도 한번 보죠. 집단 응집력이 낮아. 응집력 자체가 낮아. 그럼 생산성이 낮아요. 근데 여기는 어때요? 집단하고 조직하고 목표는 일치해. 그럼 어때요? 싫지만 일은 해. 보기 2번보다는 생산성 좋아요. 싫지만 일은 해. 목표가 일치하니까.
근데 4번 응집력이 낮아. 똘똘 안 뭉쳐. 근데 목표까지도 틀려. 그럼 어때요? 에이, 모르겠다. 뭐 일하든 말든. 나는 안 해. 뭐 니는 하든 몰라. 나 안 해. 이렇게 되는 거고. 근데 2번은 야, 우리 전부가 일하지 말자. 하는 척만 하자. 똘똘 뭉치는 거야. 부정적으로 똘똘 뭉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2, 3, 4 중에 2번이 가장 어때요? 생산성이 저하될 위험이. 그래서 가장 큰 상황 어때요? 2번. 그래서 이론할 때 집단의 응집력이 높다고 생산성이 반드시 증가되는 것은 아니다. 다 했어요. 그죠? 그래서 요것도 전체적으로 한번 쫙 보시면 돼요. 요 관련된 내용이 437페이지에 명 나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9번에 ERP. 이거는 이론서의 1편 3장에, 그죠? 거기 어떤 용어, 꼭 한 용어는 나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중에 좀 가능성이 높은 게 좀 앞쪽에 이렇게 배치가 돼 있었죠. ERP 딱 물어봐요. 장점으로 옳지 않는 거. 어때요? ERP 핵심 체크에 나와 있죠? 답은 3번. 3번하고 현지 생산하고 전혀 상관없어요. 이건 또 너무 쉬워. 교재 111페이지 111 거기 한번 보십시오. 현지 생산하고는 하등 상관없어. 뭔가 통합이 되고 최적화하고 중복 줄이고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그죠? ERP. 그리고 ERP는 또 기업 내부 활동, SCM은 기업 내부 활동 플러스 외부 활동, 이런 거 설명드린 거 기억나시죠? 그죠? 111페이지 한번 보시면 요거는 답 3번 맞네. 전혀 상관없네. 나머지 뭐니까 통합적 관리 맞죠? 생산성 극대화, 효율성 극대화 맞죠? 그 다음에 즉각적인 의사결정 지원해 주는 건 많아요. 언어, 그죠? 의사소통 이런 거 다 지원해 주는 거. 111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만약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 이런 거 기억을 못 하시면 여러분들이 교재를 반복해서 안 보신 거야. 그죠? 그래서 9번은 또 중으로 나눴어요. 책에 다 있고 제가 설명을 드렸었고 상이 잘 없어. 그래서 제가 항상 강의 시간에도 막 강조하는 거, 문제가 공개돼야 된다. 그래야 출제자가 정신 똑바로 차리고 낸다. 너무, 그죠? 자, 그 다음에 10번에 진성 리더십. 요게 교재에 없었어. 뭐 방금까지도 뭐 교재에 있는 내용 다 나왔더니만 다 나온다 해놓고 뭐 10번 진성 리더십 안 나왔는데, 그런데 답을 맞출 수 있어요. 이것도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 지문에서 가장 틀린 거, 가장 맞는 거, 전혀 상관없는 거 툭 떨어진 것도 있다. 그죠? 자, 그러면 이걸 또 제가 어떻게 설명하나 한번 들어보십시오. 제 교재만 보면 맞출 수 있었는 문제냐 없었느냐. 진성 리더십은 교재에는 언급이 안 됐지만, 근데 여기도 진성 이렇게 나와가 영어까지는 아니더라도 진성이니까 그냥 진심으로 뭐 이 정도는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하여튼 교재에 언급이 안 됐으니까, 물론 교재에 언급 안 된 거 나올 수는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무슨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그래도 문제의 답을 찾을 수는 있어요. 자, 봅니다. 진성 리더십 내용하고 관련 없는 거. 보기 1번 명확한 비전 제시. 이어서 느낌이 좀 와야 돼. 근데 안 와. 그럼 보기 2번 봅니다. 리더의 자아인식, 내재화된 도덕적 신념, 관계의 투명성. 보기 2번, 3번, 4번은 다 처음 들어. 보기 1번 들어봤습니까? 안 들어봤습니까? 보기 1번에 뭐? 비전. 비전 어디 나왔어요? 문제 딱 다 내. 리더십 있어. 근데 비전 이야기가 나와. 어디 나와? 비전. 변혁적 리더십. 비전을 제시하고. 변혁적 리더십 있죠? 자, 변혁적 리더십은 반드시 정리해 놓으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자, 보기 10번 같은 경우에 보기 1, 2, 3, 4가 다 처음 듣는 말입니까? 아니잖아요. 비전, 이건 변혁적 리더십인데. 답은 1번. 왜? 2, 3, 4는 처음 들어보니까. 그럼 진정 리더십 맞겠네. 물론 요 정도까지 생각하시면 최고 좋죠. 근데 이제 막상 시험장에 앉으면 막 이렇게 좀 긴장도 되고, 뭐 또 이 한 과목만 경영 한 과목만 치는 게 아니니까 그렇게 좀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까지 힘드실 수는 있지만, 그래도 변혁적 리더십 하면서 비전, 성취감 이런 거 엄청 했잖아요. 근데 1번은 들어봤어. 근데 10번 문제는 변혁적 리더십을 안 물어봐. 근데 보기 2, 3, 4는 처음 들어. 그럼 어때요? 이렇게 종합하면. 제가
뭐 국어나 다른 과목은 제가 이제 모르겠는데, 행정법은 잘 모르겠는데, 뭐 시간, 여러분들이 배분을 얼마나 이렇게 좀 타이트하게 하셨거나, 뭐 시간이 남았거나 모자랐거나,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각각 개인의 특성이 있으니까, 그렇게 약간 이렇게 추론. 그래도 답은 1번 찾으실 수는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제가 일단 상으로 구분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 진성 리더십은 2, 3, 4가 들어가요. 2, 3, 4가 들어가면서 뭐 관계의 투명성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구성원들 사이에, 그 관계가 투명하니까 구성원들 간의 어떻습니까? 영향력도 어때요? 더 좋아지죠. 그 영향력을 또 긍정적인 영향력 뭐 이렇게 하는 게 진성 리더십입니다. 근데 무슨 리더십 엄청 많아요. 그거 다 나열할 수가 없어. 근데 가장 기본적인 거는 변혁적 리더십. 현대적 리더십이 최고 중요한 거. 그래서 그거는 꼭 정리하시라고, 그거는 이제 1번하고 연관이 있잖아요. 그렇게 보실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10번은 뭐 틀릴 수도 있는데, 그래도 변혁적 리더십을 했었으면 틀리면 안 되는 건데, 근데 또 뭐 여러분들도 그 현장에서는 또 그런 게 기억이 안 날 수 있으니까. 자, 그 다음에 11번. 다음 중 경영 기능과 그 내용에 가장 적절하지 않는 거. 뭡니까? 이거 딱 보니까, 페어의 관리 경영 5요소네. 저도 이건 그냥 한 중으로 보는데, 이건 하입니다, 하. 이건 맞추셔야 돼. 계획은 말 그대로 계획, 플래닝, 목표 설정하는 거. 조직은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말 그대로 무슨 부서 또는 뭐 어떤 사람을 이렇게 자꾸 만드는 거. 그거 자원 획득. 지휘, 의사소통, 동기유발. 그 다음에 통제, 과업 달성을 위한 책임부가, 이게 통제입니까? 아니죠. 책임부가는 뭐죠? 책임부가는 조직에 들어가. 조직화에. 자, 방금 제가 말씀드렸어요. 페어의 경영 관리 5요소 교재에 있습니다. 몇 페이지? 21페이지에. 그럼 통제는 뭡니까? 통제는 여러분들 다 알아. 목표 달성하기 위해서 조직했고 실행하는 것들이, 통제는 어때요? 잘 되고 있나 안 되고 있나 확인하고 감독하고, 통제, 말 그대로 통제, 확인, 감독. 그게 통제입니다. 통제. 굳이 여기 하나 더 들어간다 하면 편차, 수정 뭐 이런 거. 그게 통제. 그죠? 21페이지에 나옵니다. 책임을 부과한다. 책임을 주는 거는 조직입니다. 조직. 보시면 돼요. 11페이지. 저 21페이지. 자, 그 다음에 21번에 재무상태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이거는 뭐 무조건 맞추셔야지. 그래서 저는 이거 난이도 하를 줬습니다. 어때요? 재무상태표는 자산부채 자본으로 구성된다. 맞죠? 구성요소 1번 맞고, 틀린 거 찾습니다. 재무상태표를 통해서 기업의 유동성과 재무상태를 파악한다. 맞죠? 말 그대로 재무상태. 그 다음에 3번에 재무상태표는 일정 기간, 얘 읽어볼 필요도 없지. 일정 시점이지요. 재무상태표는. 일정 기간은 뭡니까? 포괄손익계산서 기본 중에 기본, 표로도 하고, 이거는 뭐 엄청 많이 강의 시간에도 강조드렸었고, 이건 하입니다. 하. 그죠? 그 다음 4번에 재무상태표의 자산 항목 간의 유동자산, 비유동자산 나누는, 맞죠? 유동, 비유동 나눈다. 부채도 유동, 비유동. 그죠? 이거는 틀리시면 안 돼요. 요것도 여러분들이 딱 확인해 보시면 돼요. 교재 페이지 777페이지. 그냥 이런 거. 그 다음에 13번. 교육훈련의 OJT, OJT. 이것도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말씀드렸죠? 이건 자주 나와요. 이런 거는. 매년 나온다 해도 과언이 아닌 정도. 자, 그랬을 때 틀린 거 찾아요. 자, 이거는 그냥 하입니다. 하. 자, 한번 보죠. 1번. 교육훈련 프로그램 설계 시에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필요성의 분석이다. 이거 어때요? 당연한 거고, 이거는. 2번. 직장 상사와 관계를 돈독하게 한다. 맞죠? 왜? 누가 교육시키니까? 직속 상사가. 맞고. 교육훈련이 현실적이고 실제적이다. 맞죠? 필요한 거 가르쳐줘요. 맨날 같이 아래 위 상급자 하급자 같이 있다 보니까. 그럼 4번이 답이겠네. 그죠? 한번 봅니다. 많은 종업원들에게 통일된 훈련을, 많은 종업원 됩니까? 오프JT. 왜 오프JT는 많은 종업원을 훈련시켜야 돼요? 외부에서 강사를 초빙해와. 삐리한 강사 초빙하면 안 되겠죠? 유명 강사를 초빙해와야 돼. 1시간에 50만원, 100만원 줘야 돼. 그럼 어때요? 야, 일시정지. 전부 강당에 다 모여. 한번 들어봐. 오프JT. 왜? 전문가니까. OJT는 직속 상사가.
하입니다. 이거는 맞으셔야 돼요. 교재 306페이지 설명이나 표를 한번 딱 보시면 돼요. 이런 건 뭐 그냥. 그럼 14번. 소비자 구매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에 내적 동기 요인과 관련이 없는 거, 내적이 아닌 거. 그럼 여기에서 내적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걸 생각을 하셔야 되나 하면 심리적인 거. 내적이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떤 소비자 구매 행동이니까 뭘 사려고 할 때 여러분들이 내적 심리적으로 영향을 받거나 또는 내가 나만의 뭐를 가지고 있는 게 뭐냐. 가장 기본이 뭡니까? 태도, 학력, 나이, 가족은. 물론 내가 소속이 돼서 가족이 형성이 되지만 나 말고 다른 구성원이죠. 가족은. 근데 보기 1번 나의 태도, 나의 학력, 나의 나이에 따라서 얼마든지 틀려집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20대에 지금 이제 20대라고 가정하고 20대의 어떤 구매 패턴하고 여러분들 10대의 구매 패턴하고 같아요? 틀리죠. 저 같은 경우에도 20, 30대하고 지금 40대, 50대하고 또 틀리죠. 나이, 학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뭐 학력을 뭐 굳이 뭐 많이 배웠다, 적게 배웠다 이렇게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냥 중학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우리가 이제 소비자 그 어떤 구매 행동하는 거하고 대학, 대학원하고 또 틀리죠. 뭔가 고려하는 자체가 틀립니다. 그죠? 태도 마찬가지죠. 태도 압니다. 그죠? 태도. 내가 어떤 신념을 갖고 있느냐, 어떤 정서적인 거, 인지적인 거, 여기에 따라 행동 이런 거 다 틀려지죠. 그거는 나만의 내적 또는 심리적 가장 거리 먼 거 가족. 가족은 굳이 따지면 집단 또는 그 중에서도 중거 집단에 해당이 됩니다. 요거는 소비자 행동론 거기 딱 보시면 272페이지하고 274페이지 교재 한번 보시면. 그죠? 그래서 요거는 조금 생각을 하게끔 해. 근데 내적 요게 딱 포인트를 주면 요거 이제 중으로 한번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중거 집단의 의미는 아시죠? 방금 제가 중거에서 기준이 되는. 다른 사람 하는 거 이렇게 보고 저런 사람 저렇게 하네. 아, 나도 저렇게 해야지. 또는 저런 제품을 사네. 나도 사야지. 그러면 나도 어떻게 보이겠지. 다른 사람의 어떤 행동이나 어떤 신념이나 가치관을 나의 어떤 행동에 대한 기준으로 삼는 거. 그게 중거 집단입니다. 그죠? 그게 대표적인 게 가족. 272페이지나 274페이지 한번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15번. 이거는 제가 중으로 줬는데 이거는 하로 줘도 돼요. 이것도 맞추셨어야 돼. 자, 개인적 권력에 해당되는 거. 자, 권력이 나옵니다. 권력. 권력은 크게 5가지가 있었어요. 프렌치 레이븐. 학자 이름 기억 안 하더라도 5가지. 근데 여기 딱 보니까 개인적 권력이 딱 나와요. 그럼 뭐가 생각이 나셔야 돼? 중거적 권력과 전문적 권력. 이게 생각이 딱 나셔야 돼. 권력 5가지 있었잖아요. 그죠? 근데 요즘에는 정보적 권력, 정보를 많이 갖고 있을수록 또 권력이 더 세져요. 그래서 정보적 권력 이런 것도 있어요. 그렇지만 기본으로 교재에 있는 거 5가지 권력. 근데 개인이야. 중거적 권력 아니면 전문적 권력입니다. 자, 1번 봅니다. 부하 직원의 휴가 요청을 안 받아들인다. 저 요번에 휴가 가야 되는데요. 또는 요번에 지금 뭐 이런 일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뭐 월차를 내든지 연차를 내든지 휴가를 가야 돼. 안 돼. 바빠. 휴가 못 내. 안 돼. 뭡니까? 무슨 권력입니까, 이거? 강압적 권력. 이제 싹 기억나시죠? 그 다음에 2번. 다른 직원에게 보너스, 월급 뭐 자꾸 준다. 뭡니까? 보상적 권력. 어려운 게 없잖아요. 교재에 다 있고, 제가 항상 강조드렸었던 거. 보기 3번 봅니다. 높은 지위로 인해, 다른 직원에게, 자, 이런 거 해, 이런 거 해. 부장이 과장한테 뭐 일 시켜요. 뭡니까? 합법적 권력. 합법적 권력, 보기 3번은 뭐죠? 이게 권한, 오토리티. 그럼 답 4번이겠네요. 한번 보죠. 다른 직원에게 전문 지식을 제공하여. 그럼 개인적 권력은 중거적 권력 아니면 전문적 권력인데, 전문적 권력 답 4번. 그렇죠? 463페이지.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정답 해설하면서 이제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번 시험이 어려웠습니다. 어려웠습니까? 교재에 다 있는 내용인데. 그렇죠? 이제 지나갔으니까 후회는 하지 말고
잘 쳤으면 그냥 땡큐고, 만약에 못 쳤다, 죽 쳤다, 이러면 내년에 준비하면 되지. 그래서 어때요? 권우주 말 맞네. 그럼 권우주 시킨 대로 하지. 그럼 내년에 점수 확 올라가. 그죠? 그래서 이거는 권력 463페이지 한번 보시면 돼요. 다 있는 거 교재에. 자, 그 다음에 16번. 신상품 개발 프로세스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신상품, 제품에서, 마케팅에서 신상품 개발할 때, 꼭 생각하시면 돼. 자, 1번. 아이디어 창출 단계에서 많은 수의 아이디어가 창출된다. 또는 아이디어 창출 단계에서 어떻게든지 많은 아이디어가 제시돼야 된다. 맞죠? 답은 1번인데, 그럼 나머지 어디가 틀린지 한번 보죠. 지금 제가 말씀 이렇게 드리고 하는 단계가 여러분들 시험을 치실 때 그렇게 자꾸 순서로 생각하셔야 돼요. 자, 2번. 제품 컨셉트 개발 단계에서 시제품을 만든다. 시제품, 제품 컨셉트를 개발 단계에서 만들어요. 개발 단계 아니죠? 어디서 만들어? 테스트 마케팅 할 때. 제품 컨셉 잡아보고, 그 다음에 시제품. 테스트 마케팅 할 때. 개발 단계 아닙니다. 꼽혀. 개발 단계 때문에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3번. 신상품 컨셉트는 아이디어를 소비자가 사용하는 언어나 그림 등을 통하여, 여기까지는 맞아. 추상적으로 표현한다. 추상적 때문에 틀린 겁니다. 추상적으로 하면 안 되죠. 객관적으로. 그렇죠? 너무 쉬워요. 그래서 항상 문제 풀 때도 어떻습니까? 있다를 없다로 다른 거 이렇게 나열하다가 틀린 거 하나 종류를 집어넣어 놓거나 일부를 하여튼 싹 틀린 걸로. 추상적 때문에 틀려요. 그 다음에 4번. 시장 테스트. 이게 테스트 마케팅입니다. 시장 테스트는 제품 출시 후에 소규모로 한다. 아니, 테스트를 해봐야 되는데 제품 출시하고 난 다음에 해요. 제품 출시 후, 요거 때문에 틀렸습니다. 제품 출시하기 전에 뭐 이것저것 테스트 다 해보고, 오케이, 요거 돈 되겠네. 야, 대량 생산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요것도 그냥 제가 중으로는 뒀는데, 하죠. 가만히 보면 시제품 자체가 시험적으로 만든 제품, 그럼 테스트 마케팅, 테스트 용도 개발 단계 아닙니다. 그죠? 추상적이면 안 돼요. 제품 출시 전에 해야 돼요. 자, 그럼 이것도 어때요? 222페이지하고 223페이지를 보시면. 그죠? 자, 그 다음에 17번에 식스 시그마와 관련된 내용을 옳지 않은 거. 와, 어떤 생각하면 막 그게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 이거는 난이도 하입니다. 하. 자, 식스 시그마가 나왔을 때 가장 먼저 뭐가 떠올라야 돼요? 이거는 불량률 줄이자는 거다. 근데 제품 생산 100만 개당 불량률을 3개에서 4개 이내로 하자는 거다. 그죠? 기억나시죠? 교재도 있어. 답 2번. 다른 거 설명할 필요가 없어, 이거는. 왜? 가장 식스 시그마의 기본 개념을 물어요. 뭐 표준 편차, 정기분포 이거 몰라도 돼. 근데 식스 시그마는 뭐가 돼요? 생산 제품 100만 개당 불량률을 3개에서 4개 이내로 하자. 다르게 표현하면 불량 내지 말자. 582페이지에 나옵니다. 핵심 체크 팁으로 해서. 절대 문제가 어려운 거. 우리 기본만 단단하게 하면 돼. 근데 조금 전에 뭐 말씀드린 어차피 이제 지나간 거니까. 만약에 이제 본인 목표대로 안 됐더라도 이렇게 낙심을 하지 마시고, 넌 내년 하면 되지 뭐. 지금 저하고 같이 풀어보니까 어때요? 경영학 절대 어렵게 안 나왔죠? 교재만 충실히 하시면 되죠? 그 다음에 18번. JIT MRP도 여러분들 꼭 정리해 놓으셔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나왔어. 자, 봅니다. JIT 생산 시스템의 특징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이거는 살짝 헷갈릴 수는 있지만 제가 강조를 많이 했어요. MRP하고 JIT는 요 표로 해가지고 이거 꼭 정리해 놓으십시오. 이렇게. 그러면 제 말 안 듣는 분들은 자꾸 어렵게 공부를 해. 하지 말라는 거 자꾸 하고. 그런 사람들 시키면 뭐, 땅구멍 판 거예요, 땅구멍. 그럼 이거 틀릴 확률이 엄청 많아. 근데 저는 MRP하고 JIT하고 표, 이런 거 하시라고 막 말씀을 드렸죠? 그거 하셨으면 이거 바로 나오지. JIT가 안전재고를 가지고 있습니까? JIT는 안전재고 아니죠. JIT는 뭡니까? 최소한의 재고.
최소한의 제거하고 안전 제거하고 틀립니다. MRP하고 G2표. 그죠? 그래서 또 MRP는 무결점. 뭐, 요런 것까지는 뭐 제가 지금은 뭐지, 정답 해설 시간에 안 해도 됩니다만, 소비자 중심, 풀, 뭐 이런 거. 안전 제거입니다. 567페이지. 그거 제가 여러분들 보시면 뭐 무슨 표시되어 있을 겁니다. 요거는 꼭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한번 보시면 567페이지 한번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이 이제 돼 가는데 요거 뭐 어차피 마저 다 해야 되니까 시간이 조금 오버되더라도, 그래서 원래는 굳이 요게 뭐 요만큼 시간 안 먹고 그냥 빨리 딱딱 해가서 이렇게 해도 되는데, 너무 이 정도는 해드려야 앞으로 경영학 공부를 어떻게 하겠다 싶을 것 같아서, 서두도 뭐 한 5분 이상 좀 길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시간 조금 오버되더라도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9번에 생산 시스템의 설계 과정에 해당되지 않는 거, 요게 없었어요. 요거 원래는 안 물어보는 겁니다. 요거는 뭐냐 하면 경영학 과목 이전에 품질 경영이라는 과목을 봤어요. 품질 경영. 품질 경영은 뭐냐 하면 우리 경영학 저하고 하셨죠, 그죠? 거기 보면 생산 관리가 있었죠. 생산 관리를 아주 더 깊이 있게 들어간 게 품질 경영입니다. 품질 경영에서는 요거 다루어요. 근데 이거는 뭐 크게 어려운 건 아닌데 우리는 안 다뤘기 때문에 이거는 틀려도 돼. 이거는 경영학 전체 강론으로 봤었을 때 생산 관리에서는 굳이 이렇게까지는 안 해도 되는데, 이게 품질 경영으로 딱 하면 품질 경영 기사 뭐 이런 거 있습니다. 그런 기사 시험에는 이런 걸 다뤄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일반적인 경영할 때는 굳이 요거까지는 안 하셔도 되는데, 나왔으니까 한번 보죠. 왜냐하면 여기에도 설비 배치나 뭐 제품 설계나 이런 거는 교재 설명은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생산 시스템의 설계 과정이다, 요렇게가 언급하지는 않았고. 자, 그랬을 때, 자, 생산 시스템을 설계할 때에 고려해야 되는 거에 해당 안 되는 거. 자, 생산 시스템을 설계해야 돼. 쉽게 말하면 공장을 하나 지어야 돼. 공장을 하나 지어야 돼요. 그래서 생산 양을 뭐 얼마 정도 해야 되고 기계를 얼마 정도 이제 들러야 놔야 되겠다. 공장을 지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어때요? 입지, 그죠? 도시에서 할까 시골에서 할까? 그죠? 생산지하고 얼마나 거리를 가깝게 둘까 멀리 둘까? 도심하고는 거리를 멀리 둘까 가까이 둘까? 입지 결정하겠죠? 그 다음에 자원 계획. 요것도 어디서 뭐 원재료를 갖고 올까 뭐 이렇게 이제 할 수 있다고 하지만 요거는 조금 거리가 있어요. 그 다음에 설비 배치. 설비 배치가 뭐죠? 우리 배웠죠? 배치 설계. 그 다음에 제품 설계. 요게 이제 모듈 생산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게 전부 요 제품 설계에 들어가요. 모듈 설계, 동시공학, CE, 요런 게 여기 다 들어가요. 뭐 로버스트, QFD 뭐 요런 거. 그래서 이제 요것도 그냥 참고로 하면 뭐 요렇게 하다 보면 생산 능력, 공정 관련된 설계 이런 것들을 다 보게 되죠. 그래서 요것도 이제 굳이 관련된 거를 교재로 따진 다음에 515페이지에서 518페이지 그거 요렇게 한번 보시면 생산 시스템을 우리가 만들려고 할 때 요런 거를 고려해야 되는데, 자원 계획 요거는 없어요. 자원, 머티리얼. 자, 내가 이제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제 여러분 쉽게 치킨 사업을 하려고 그래. 치킨 사업. 치킨 공장을 지으려고 그래. 치킨 공장을 지으려고 하면 어때요? 방금 말씀드린 도심하고 가까이 할까 멀리 할까? 유통업체하고 멀리 있을까 가까이 있을까? 그렇죠? 그 다음에 닭 기계 어떻게 배치해 가지고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배치할까? 그 다음에 생산 자체를 뭐 다품종 소량 생산할까? 뭐 어떻게 할까? 이런 거 다 하고 거기 이제 제품 설계 이런 게 다 들어가요. 처음부터 동시 CE로 할까? 뭐 이렇게. 근데 내가 닭 공장을 하려고 하는데, 자, 저 강원도 어디 쪽에 양계장이 몇 개 있더라? 그 양계장마다 A 양계장은 닭을 몇 마리 키우고 지금은 아주 병아리인데 이게 중닭이 언제쯤 되고, 또 B 양계장은 또 닭을 몇 마리 키우고 이런 것까지 내가 다 체크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하면 좋겠지만 굳이 그것까지는 안 해도 되죠. 그냥 양계장에서 내가 뭐 닭 받아가지고 내가 유통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시킬까?
유통공장하고 그 유통시장하고 가까이 있을까 멀리 있을까? 큰 길을 끼고 있을까 안 끼고 있을까? 도심하고 가까이 있을까 멀리 있을까? 그 다음에 닭 만다는 기계, 털 뽑는 기계하고, 조금 좀 그렇습니다만 닭이니까 털 뽑는 기계하고, 그 다음에 닭을 세척하는 기계하고, 그 다음에 뭐 이제 내장 분리하는 기계하고, 그 다음에 뭐 닭다리 구분하는 거하고, 부리 구분하는 기계를 어떤 위치로 놓을까? 설비 배치 이런 거. 그 다음에 얼마만큼 생산할까? 순닭 할까? 뼈 있는 닭으로 할까? 뼈를 다 없는 닭으로 할까? 그게 보기 4번이 돼요. 그렇게 하는 거는 내가 하지만 굳이 뭐 강원도에 양계장이 몇 개 있고 뭐 굳이 따진다 하면요, 뭐 충청북도에 양계장이 몇 개 있고 그것까지는 굳이 자원 계획까지는 안 해도 된다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이것도 굳이 이제 한번 보신다 하면 교재 515에서 518페이지까지 한번 보시고, 이것도 이제 내가 공장을 만들 때 굳이 자원까지 내가 수급할 것까지는 고려, 나머지는 무조건 고려해야 되죠. 그렇게 해서 조금 쉬운 건데 이거는 교재에 언급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냥 제품 설계 같은 경우에도 뭐 모듈 설계, 동시공학 뭐 이런 게가 이제 별도로 이제 로버스트 설계 이런 거, QFD 이런 거는 핵심 체크에는 다 있어요. 그게 이제 그냥 제품 설계에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입지 선정, 요거는 이제 입지 관련된 것도 핵심 체크에는 이렇게 설명이 돼 있지만, 이렇게까지 이제 매치를 못 시켜도 이거는 별 상관없어요. 한 개 틀려도 25개 중에 한 개 틀리는 건데, 요거는 틀려도 제가 무슨 말을 못 해. 교재 언급은 돼 있지만 생산 시스템에 있어서의 설계 과정 요렇게 해갖고는 안 했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이제 크게 보면 제품 설계, 그 다음에 공정 설계, 뭐 생산 능력, 그런 식으로 좀 많이 다뤄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2022년 대비할 때는 교재 추가를 시켜서 요렇게 다시 요렇게 집단화 시켜가지고 교재에 한번 추가를 시킬 겁니다. 자, 그 다음에 20번. 자, 재무 분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자, 이것도 어려운 건 없어요. 재무관리에서 재무분석입니다. 자, 재무분석은 기업과 관련된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설계된 일종의 정보 가공 시스템이다. 맞죠? 그래서 재무분석은 뭐가 있었어요? 재무 CFO가 하는 거 네 번째가 재무분석, 재무자료분석입니다. 그죠? 재무자료분석, 회계자료분석, 이게 재무자료분석. 맞아요. 재무분석. 그 다음에 2번. 재무분석은 경영자가 내부 통제 또는 재무 예측을 위해서 기업의 재무 상태와 경영 성과의 적정성 여부를, 좀 이상하죠? 자, 우리가 회계에서 관리회계, 재무회계, 요거 기억나시죠? 이거는 관리회계에 관련된 설명. 재무분석이 아니고. 그죠? 그래서 2번이 답입니다. 또 한번 봅니다. 3번 봅니다. 재무분석은 좁은 의미로 말할 때는 재무비율 분석이 들어간다. 맞죠? 뭐죠? 재무비율 분석이 우리 교재에 보면 각종 수식이 쫙 있었잖아요. 유동비율, 당좌비율, 부채비율 막 이런 공식이. 그게 요게 말하는 재무비율 분석. 특히 재무분석, 재무자료분석 이렇게 되는 겁니다. 3번도 맞고. 그 다음에 4번에 재무분석할 때 주로 회계적 자료를 이용한다. 맞아요. 보기 1번이나 4번이나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재무분석이나 재무자료분석이나 같은 말이고, 정보 가공 시스템이라고 나왔어요. 그죠? 그게 재무자료와 회계자료 이렇게 돼요. 그래서 또 비율 분석, 이건 뭐 공식해서 말씀 많이 드렸으니까. 그래서 이거는 637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돼요. 그리고 재무회계, 관리회계 요거 한번 싹 생각하면. 그리고 지금 보기 2번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예측을 위하여. 재무자료 분석은 예측입니까? 결과치를 보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관리회계, 재무회계의 또 가장 큰 차이점은 뭡니까? 앞으로를 예측, 말 그대로 미래에 관한 자료, 앞으로 어떻게 하는 거냐? 과거의 자료를 가지고 분석하는 거냐? 그런 것도 있었죠. 그래서 이거는 좀 상이라고 하기는 좀 뭐하고, 중이라고 하기도 좀 뭐하고, 그래서 중상 정도. 그죠? 그래서 이것도 637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21번에 NPV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이거는 보기 2번은 전혀 상관없죠. 보기 2번은. 현금 흐름 고려했어요. 가치가산 있어요. 화폐 시간가치 고려했어요. 뭡니까 이거 다 그대로 나오지. 21번 더 설명 안 드렸대. 이거는 제가 중으로 했지만 이거는 하.
보기 2번을 설명하려고 하고 뭐 해석하려고 하지 마요. NPV, IRR, PI 이거는 뭐죠? 화폐 시간 가치 고려했다. 현금 흐름 고려했다. 있죠? 그 중에서도 특히 IRR보다가 NPV가 더 우위인 이유 중에 하나, 가치가산이 성립한다. 얼마나 했어요? 그냥 읽으면서 답이 나와야 돼. 2번, 이거 전혀 상관없네. 무관하네. 촥. 714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714페이지. 그죠? 자, 그 다음에 22번에. 다음 중 재무관리자의 역할이 아는 거, 이거는 교재에 그림도 있어요. 그림도 636페이지 보시면. 방금도 20번 문제 설명하면서 말씀드렸어요. CFO 뭐 이러면서 재무경영자. 뭡니까? 1번, 2번, 4번. 뭐가 하나 빠졌어요? 20번 문제, 재무자료 분석. 이 4가지 하는 게 CFO. 보기 3번. 뭔 소리야? 이런 거 가지를 않는데. 그죠? 그래서 이것도 636페이지를 딱 보시면, 근데 22번 이거 틀리시면은 정말 교재 신경 안 쓰고 보신 거야. 이 중에서 또 CFO가 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보기 1, 2번 중요한데 어느 게 더 중요하다고 할 수는 없다. 그렇게 하면서 말씀드린 거 있죠? 그림으로 나와요. CFO가 재무경영자가 하는 거 4가지. 그 다음에 23번. 경영자들이 내리는 의사결정에는 다양한 오류들이 있다. 맞죠? 오류가 있어요. 그죠? 의사결정 내리는 게 다 100% 정확하다 이러면, 최고 좋지. 근데 오류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 딱 보니까 매몰 비용 오류에 해당되는 거. 이거 뭐지? 강의 시간에 오류는 인사고가 오류하고 지각 오류밖에 안 했는데. 맞아요. 근데 이것도 의미만 알면 다 풀 수 있어요. 자, 여기서 말하는 매몰 비용이 뭡니까? 매몰 비용. 자, 우리 비용은 안 했어. 매몰 비용? 있었다. 그죠? 매몰 비용 했어요. 요 매몰이 뭡니까? 썬크 코스트. 기억나요? 요거는 했어. 설명도 있었고. 어디에서? 증분 기준에서. 그렇죠? 그럼 매몰 비용, 썬크. 매몰 비용이 뭐죠? 조직 저항에서도 나왔고. 이제까지 들어가는 돈이 아까워. 그죠? 또 경영하면서 진입장벽, 퇴거장벽 이런 거 할 때도 설명드렸었고. 들어가는 돈이 아까워가지고 내가 그만두지를 못해. 그래서 R&D, 썬크 코스트, 그죠? R&D가 아니고, 썬크 코스트 했었을 때 매몰 비용의 대표적인 게 뭐라 그랬어요? R&D, 연구개발비. 그죠? 그래서 자체 기술 개발하는 게 좋으냐, 외부 기술 도입하는 거냐 좋으냐 할 때도 설명드렸어. 매몰 비용, 썬크 코스트. 이제까지 막 들어가는 연구비가 아까워. 곧 어떤 연구 결과가 막 나올 것 같아. 그거 기다리다가 보니까 세워라, 내워라 가고 그만둘라니까 이제까지 들어가는 돈이 아깝고 그게 썬크, 매몰 비용. 매몰 비용이 오르니까 뭐죠?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게 매몰 비용 오릅니다. 자, 그런데 만약 그걸 생각 못 하셨다. 그러면 어때요? 보기 읽어보면 돼. 자, 보기 1번. 선별적으로 정보를 구성하고 선택한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썬크, 매몰 그 의미만 알고 계셔도. 보기 1번 전혀 상관없어요. 과거의 선택과 부합되는 정보만을 선택하노. 이것도 뭐 전혀 상관없지. 뭐 스키마 뭐 이런 거 해야 되는데 굳이 그거 안 하더라도 매몰 비용하고 보기 1, 2번이 전혀 상관없어요. 우리는 지금 문제에서 답을 풀어야 돼. 그럼 3번. 실패 원인을 내부가 아닌 외부에서 전혀 상관없죠. 내적 기인 뭐 이런 건데 매몰 비용하고 전혀 상관없어요. 그럼 4번 한번 봅니다. 과거의 선택에 매달리고 집착하는 이유. 막 집착하는 거예요. 그만두지를 못해. 곧 뭐 될 것 같아. 이제까지 들어가는 돈, 과거의 선택입니다. 이거 R&D 연구 개발하면 뭐 막 새로운 게 나올 것 같아. 지금 한 1년을 막 돈 들이고 막 해서 막 했어요. 곧 나올 것 같아. 과거에 선택했는 거. 이제 아까워가 못 나와. 집착한다. 썬크 코스트, 매몰 비용 4번하고 가깝잖아요. 매몰 비용 설명은 있었어요. 그죠? 그래서 요것도 교재도 요것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태거 장벽 이런 거 말씀드리면서 막 했었지만 매몰, 썬크 코스트 이렇게 713페이지 한번 이렇게 참고해 보시면 이거네. 이제까지 들어가는 거 과거 여기 아까워가 나오지를 못해. 그만두지를 못해. 집착해.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중으로 제가 이제 이렇게 구분을 했지만 중까지는 안 가죠. 그죠?
이제까지 지출한 돈이 너무 아까워가지고 곧 현금 창출을 못 하는데도 곧 할 거다, 곧 할 거다, 곧 할 거다, 요렇게 이렇게 선크 코스트, 그죠? 잘못됐죠? 오류, 에러가 났다는 거예요. 오류는 에러입니다, 에러. 우리가 뭐, 그 지각이나 인사고과 할 때 많이 했잖아요. 오류는 에러입니다, 에러. 그죠? 에러. 잘못된 거. 그 집착하니까. 이제 더 이상 이게 현금 창출이 안 되는데, 지금 비전 없는데, 계속 거기 매달린. 그죠? 그렇게 되는 거. 자, 그 다음에 24번. 경영과 관리의 차이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거. 자, 요거는 이제, 교재로 따지면 43페이지하고 453페이지에 한번 보시면 이런 게 나오는데, 43페이지하고 454. 그죠? 그렇게 나오는데, 경영은 뭐고 관리는 뭐고. 자, 경영은 말 그대로 뭡니까? 경영은. 경영 전략 이런 거 하면서 최고 경영자가 한다. 그죠? 그런 거 있었죠? 관리는 매니저입니다. 그래서 교재에서는 리더하고 매니저하고 차이 이런 것도 이제 딱 했고. 그래서 경영은 말 그대로 목표를 정하고 구성원들을 끌고 가는 겁니다. 끌고 가는 거. 자원을 어떻게 분배하고 할당하고. 그죠? 근데 관리는 쉽게 말하면 경영자보다가 좀 중간급. 관리는 잘하고 있나 뭐하고 있나 보는 겁니다. 그 차이입니다. 그래서 43페이지하고 454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이것도 아실 수 있어. 자, 그래서 봅니다. 틀린 걸 찾아요. 이것도. 경영은 지향성, 방향성을 가지고 조직을 운영, 경영 끌어가는 활동. 맞죠? 1번이 정확한 해석. 그 다음에 2번. 또 경영은 기업을 운영하고 통제하고. 맞죠? 그게 뭡니까? 이것도 한번 써야 돼. 플랜 두 C입니다. 플랜 두 C. 그렇죠? 아까도 말씀드렸지, 그죠? 2번 어때요? 맞죠? 3번. 관리는 업무를 조직화하고 감독하고, 많이 들어봤어요. 폐율, 관리과정 5요소. 그죠? 근데 그냥 관리가 아니고 경영관리. 그죠? 그럼 3번 좀 긴가민가한데, 4번 딱. 관리는 일을 진행하고 통제하는 활동. 계획은 안 짜. 짠 계획에 맞게 가는 거. 그게 관리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딱 봤을 때 3번은 경영에 들어가요. 어떤 게 있어가지고. 조직화하고 감독하니까. 감독은 뭐요? 보기 4번 통제만 하는 게 아니고 감독이라는 건 뭡니까? 야, 니 잘하고 있다. 니 요래도 해봐. 저래도 해봐. 방향성을 제시합니다. 감독은. 그래서 보기 4번에 보기 3번의 감독은 결국은 보기 1번하고 같은 말입니다. 자, 우리 영화 감독 어때요? 야, 지금 니 조금 더 울어봐. 아니면 뭐 니 조금 더 왼쪽으로 더 가. 아니, 더 뭐 액션을 더 크게 해봐. 이거는 마음에 안 들어. NG 다시 해봐. 감독이죠. 방향성을. 관리가 아닙니다. 조직화하고 특히 감독 요 말에 따라서 오늘 경영에 들어갑니다. 그죠? 그래서 요거는 중에서 조금 상 헷갈리실 수가 있어. 시험장에 딱 앉으면. 근데 보기 1, 2번은 확실하게 구분되죠. 4번도 구분은 됩니다. 그죠? 근데 3번은 감독이 들어가잖아. 감독은 매니저가 안 해요. 특히 조직하고 감독하는 건 뭡니까? 경영자가 방향성을 가지고.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플랜2 C를 한번 딱 생각하시면 돼요. 플랜2 C. 그죠? 한번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25번에 품질 경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옳은 것은 품질 경영. 자, 요거는 뭐냐 하면 상입니다. 상. 왜? 안 보던 거 너무 많이 나와. 그런데 만든 거 딱 하는데 보기 3번 품질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은 예방, 검사 쭉 해서 사후 조치에 관련된 비용으로 이거 했어요. SQG 그거 다 하면서. 자, 그래서 맞는 거는 3번이 돼요. 맞는 거 먼저 볼게요. 품질과 관련해서 발생하는 비용은 크게 예방, 이게 뭡니까? 예방 비용. 검사 뭐죠? 평가 비용. 그 다음에 쭉 해서 사전 조치에 관련된 비용 또는 불량이 발생한 이후에 이게 뭐죠? 실패 비용. 실패 비용은 다시 2개로 나눠요. 근데 뭐 2개까지 나누고 그까지는 안 하더라도.
자, 예방비용, 평가비용, 실패비용. 이게 품질 경영이지. 이게 답. 그렇지만 나머지 보기가 어때요? 생소해. 특히 보기 1, 2번이. 그래서 조금 헷갈리실 수는 있는데, 자, 우리가 예방비용, 평가비용, 실패비용은 했어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답을 찾으실 수는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중이라고 보기보다, 왜? 모르는 보기 1, 2번이 있었으니까. 자, 그러면 1번. 지속적 개선을 위한 도구로 대밍은, 굳이 대밍까지 해야 되는데, PDAC 사이클을 제시했다. 이렇게 되는데, PDCA입니다. 지금 여기에도 PDCA 이제 맞는데, 요거는 그냥 한번 보시면 돼요. 그냥 PDCA.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나오는 거는 AC로 나오잖아요. 요거 두 개가 바뀐 거예요. 요거 두 개가. 그러면 요 각각의 이니셜은 어떤 거라는 거 알겠지? 그죠? 계획하고, 실행하고, 그 다음에 액션하고 체크하는 게 아니고, 체크하고 난 다음에 액션. 그죠? 요까지는 안 하셔도 돼요. 그죠? 그 다음에 신고 시스템도 지금 보기 1, 2번 같은 경우에는 품질 경영, 생산 관리에서도 막 조금 좀 많이 들어간. 그래서 이제 이게 카이젠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카이젠. 그래서 지속적인 개선 뭐 이렇게 해서 제가 1편 3장에서는 카이젠 이렇게 해서 이제 카이젠 설명만 했는데 여기 이제 PDCA까지 이제 요 지문에 나온 거야. 그래서 요것도 굳이 할 필요가 없는데 요래 나와서 2022년 대비해서는 카이젠에 제목 옆에다가 PDCA를 넣으려고 합니다. 지금 이제 2022년 대비 교재는 이제 다 나왔는데 넣어놨습니다. 굳이 요까지는 안 하셔도 돼. 근데 요 CA하고 AC 요걸 바꿔놓은 겁니다. 바꿔가지고. 그래서 1번은 틀렸고. 그 다음에 신고 시스템 이렇게 나오는데 통계적 품질 관리가 일본식 용어로 이게 아니고 신고 시스템은 뭐냐 하면 오류를 범한 직후에 그래서 뭐가 잘못됐어요. 바로 피드백을 통해 가지고 그것을 보완하는 거, 결함을 막는 거, 이걸 신고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이거 마찬가지 굳이 안 하셔도 돼. 이것도 품질 경영에서 아주 깊게 들어가면 뭐 언급되는 거, 이런 정도입니다. 3번을 설명드렸고 맞는 거. 그 다음에 품질의 집 알 필요 없어요. 그런데 뒤에 거 읽어보면 이거 완전히 틀렸네. 자, 기대 품질과 지각 품질의 차이를 측정하고, 기대 품질과 지각 품질 뭡니까? 여기 품질이 나와가지고 너무 생산 관리에 꼽히시면 안 되고, 여기 마케팅으로 가보면 서브퀄입니다. 서브퀄. 품질의 집 이런 거 알 필요 없고. 자, 그러면 이것도 여러분들 잘 보시면 1번, 2번, 4번 몰라. 처음 들어. 근데 보기 3번은 어때요? 예방비용, 평가비용, 실패비용, 이거 품질 경영에 나왔는데, SQC에. 그럼 어때요? 1, 2, 4번 답하는 것보다가, 요거를 예방비용, 평가비용, 실패비용을 풀어가지고 설명해 놨는데, 여기에 이제 통밥을 하더라도 3번을 이렇게 체크하는 게 맞는데. 그쵸? 근데 요것도 틀려도 하지는 못해. 이거 틀려도 돼. 그러면, 실질적으로 저하고 수업하면서 잘해서 잘 따라오시면 원래는 이제 2개 정도 틀리셔야 돼요. 근데 시험은 또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한 3개. 요 정도가 왜 교재에 다 있으니까. 아니면 뭐 정말 많이 양보해가 한 4개 정도까지. 그죠? 그래도 평균 점수는 넘어가는 거잖아. 원래 평균은 엄마가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어때요? 경영학 기출 문제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여러분들 보니까 어때요? 저하고 같이 해보니까 그렇게 어렵지만은 안 했네 이렇게 생각 들죠? 다 교재에 있는 내용인데 표현만 조금 다르게. 왜? 교재에 있는 내용 그대로 해버리면 그 교재 보고 문제 냈다 이런 또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표현만 조금, 제가 이제 그런 거 이렇게 살짝 꼰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살짝 꼬가지고 그냥 25개 나왔잖아요. 그죠? 자, 이렇게 해서 2021년도 경영학 한번 살펴봤고, 자, 지금은 어때요? 내가 요거 실수구나. 아니면, 내가 요렇게 해서 요걸 참
정답을 맞췄네, 틀렸네, 이런 것만 한번 체크하시면 돼. 그리고 지금은 어때요? 벌써 지나갔습니다. 그죠? 활을 떠나갔어요. 화살은 떠나갔어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뭐 이렇게 낙심이나 뭐 후회나 이런 거 할 필요 없이 앞으로 계획을 짜시면 돼. 앞으로 계획을 잘 짜시면, 21만 있습니까? 뭐 22도 있지. 그렇게 해서 지나간 거에 너무 얽매이지 마시고, 그냥 앞으로 또 잘 계획을 짜시면서, 또 오늘 요 시간을 이제 통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내 어떤 경영학 공부 과정이나 결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또 대부분은 제가 장담하는데 좋은 결과가, 그죠? 있으리라 믿고, 그래서 이제 정말 좋은 결과가 있으면 좋겠고, 없으면 22 있어요. 그래서 항상 긍정적인 마인드,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계시면 반드시 빠른 시일 내에는 더 나은 결과가 도출이 되니까 항상 긍정적인 마인드, 그걸 갖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상 21년도 경영학 기출문제, 뭐 기출문제라기 좀 그렇습니다만, 이제 시험 문제 정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